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새로운 월요일 오전 11시 막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장기표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첫 화두로서 도쿄올림픽이 이번 주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아침 뉴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3일 이게 스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세균 씨가 지난달에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일본 수상과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아주 굴욕적인 구걸 외교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외교에 대해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총리와 첫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만나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지만 한일 관계가 돈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한일 관계가 돈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빠진 데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분의 이 회담은 사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좀 구걸이라는 말까지 쓸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 대표님께서 정세균 씨가 총리로 있을 때 몇 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분의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라고 하는 이 소모 히로히사라는 총괄공사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모욕한 발언을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계속 말하면 조급해 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가 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요, 두 가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연도는 그게 아마 2016년도쯤이 아닐까 싶은데 16년이 아니군 15년인 것 같습니다. 15년 12월 28일 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미진한 데가 있지만 하여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합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저도 또 문제는 이제 돈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인데 차라리 돈을 받지 말지. 또 그거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간의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복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거 전부 다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한 4, 5개월 전입니까? 뭐라고 말했나 하면 2015년도에 있었던 그 합의는 국가 간의 합의임을 인정한다. 그럼 그 합의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임기 초기에 2017년 또 이
대통령 때가 초기에는 완전히 그냥 무효라는 투로 말을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걸 인정한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 정부가 한 일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일본으로부터 우습게 돼가지고 마침내 오히려 일본의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만입니까? 중국으로부터도 얼마나 지금 홀대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원인이 왜 이러느냐? 죽창가나 부르는 기본적으로 뭐 반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체 사상이 주로 그렇습니다. 주사파들이 주로 이랬습니다. 왜 북한이 반일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서 또 반미 정서, 반일 정서, 친중 정서, 친북 정서 이러한 것이 결국 초래한 결과는 뭐냐? 외교적 고립이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홀대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는 한미관계를 돈독해야 됩니다. 돈독히 해야 됩니다.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야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격받지 않습니다. 아주 홀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방일은 잘 된 것이고 또 뭐 거기서 그 행사 축하하러 올림픽 행사 축하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그 두 정상 간 또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돈독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3기 민주 진보 정권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렇다면 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서 일본의 오부치 수상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선언,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과거사와 별개로 경제, 외교 등에 대해서는 한일 간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에 입각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고 98년 10월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공 배상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서 이걸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한일 종족주의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창가를 부르고 무슨 일본은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이래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손해만 본 게 이제 한국 아닙니까? 한국 정부.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은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은 역사적 인식도 결여되어 있고 65년 한일 협정에 대한 그 국제법적 그 규정도 소홀히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죠. 무식하고 네. 무식하고 또 한편으로 무식하면 조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떠들고 말이죠. 네. 그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근데 이 원인이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사파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화두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우선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낮에는 4명까지 같이 가도 되고 저녁에는 2명까지 해야 된다. 헬스클럽에 이 러닝머신, 자동 달리기가 시속 6km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이 트는 음악은 그 리듬이 빨라서는 안 되니까 이게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빠른 건 안 되고 BTS에 느린 것은 된다. 근데 이게 우선거리가 돼버리고 이게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코로나 백신 공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청해 부대에 가 있는 장병들이 그거 어떻게 그거부터 공급을 안 해가지고 이게 환자가 발생해서 오늘 아침에 교체 인력이 가는 한마디로 이게 국민 기만극 여론 조작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직격하시지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대책이 아니고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 또 악용하는 것을 왜 악용한다 그러냐 하면 이 지금 김오란 씨라는 사람을요 청와대 방역 기획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요 백신 구입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물론 그 뭐 통역당 관련 인사라서 뭐 임명했다는 말도 있지만 또 통역당 관련 인사니까 또 그런 말도 했겠죠. 즉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을 또 이 방역 기획관으로 또 임명을 해놨습니다. 또 그래놔 놓고 이 야당에서 이렇게나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창궐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소통하는 거지 청와대가 이걸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것도 또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여러 가지로요. 또 특히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만 하면 코로나가 또 팍 또 터집니다. 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뭐 말을 만들어냈다 그럴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방역만이 아닙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은 한 개도 믿을 수 없는 말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이. 또 심지어는 저 사람은 뭐 저 말을 하면서 뭐 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이나 해보고 한 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요설, 뭐 내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요설, 또 방정맞은 말, 이런 말을 하기가 저도 좀 체신이 좀 않습니다만은 일일이요 그 발언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설, 이걸 줄여서 문설이라는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낼 정도로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믿을 수가 없고 지금요 지금 그 하루에 지금 뭐 1000명 이상, 뭐 1300명, 1400명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에 따른 또 방역 그 단계가 또 4단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 2명까지 이거 지금요 그냥 말로 하기로는 뭐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지금 국민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식당이 전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저녁에는 또 다 문 닫습니다. 두 사람 그 오는 그 손님 가지고 또 오겠습니까? 이렇게나 이 국민을 어렵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못 살겠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방역 대책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알 수도 없어요. 뭐 백신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또 접종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또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또 접수도 잘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로 뭐 나라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걱정인데 이 코로나19가 제가 볼 때
뭐 방역 접종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닐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오늘의 이 세계 현상들 또 우리나라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코로나19가 설사 좀 진정되고 또 해소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런 질병들이 또 사회적인 이 해악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국가 운영 방안, 삶의 영위 방식을 바꾸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제대로 전혀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장 대표께 제가 이견을 듣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일까지 그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발표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 또 뭐 그런 기관에서 새로 여론조사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일까지 발표된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넘거나 조금 미치지 못하거나 이래요. 네. 그러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민주화 이후에 임기 5년 차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의 국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약 40% 언저리인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무엇을 잘하고 있냐 물으면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첫째. 둘째 외교를 잘한다. 요게 합하면 지지하는 이후에 지지자의 약 60-70%가 이걸 이유로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열렬 지지자가 반드시 있지요.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외교를 잘한다는 이유로 지지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비국민이라고 생각해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한미관계, 한일관계 파탄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외교관계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1야당이 뚫고 들어가고 그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가서도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느냐고 따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어찌 생각하세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38% 내지 40% 이거는 역대 이 대통령들 임기 4년 차를 넘겼을 때의 지지율 중에 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방역을 잘해서 뭐 또 외교를 잘해서 이거는요 어쩌면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너무 욕 좀 안 얻어먹을 거는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빼고는요 경제거든요. 경제를 잘해서 이 지지율이 높다고 말하면 진짜 정말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이런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 한 몇 프로 정도는 질문 그 사항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도 어떻게 그 말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하자면 잘한다고 하는 지지율이 되도록이면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굉장히 저는 만들었고 이건 아마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게 지속이 되어야 여권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자면 비난, 밟고 올라선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 정부들이 집권 세력의 집권당이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걸 밟고 일어섰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여권 후보, 대선 후보들이 이걸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아닐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높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렇게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집권 세력,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은 상당히 좀 과장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는 제1야당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따지고 싸워야 하는데 그런 결기를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날씨가 더워서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좀 정신들 차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